오늘은 호주에서 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은 사기라고 하는데 사실 보이스피싱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죠. 큰 돈을 사기치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처럼 보증금을 전세자금을 떼먹는다거나 그렇게 큰 돈을 떼먹는 건 아닌데, 진짜 짜잘하게 몇백 불, 많게는 몇천 불 이렇게 갖고 좀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온 친구들이 사기를 좀 많이 당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처음 오신 분들도 사기 당할 수 있죠. 근데 저처럼 반대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또 낚이진 않습니다. 왜? 영어 전화로 해서 받아도 뭔 소린지 못 알아들으니까 뭔가 낚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낚이는 경우는 잘 없는데, 대부분이 이제 낚이는 거 보면은 일단 페이스북에서 많이 낚이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기 호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생활에 관련된 거는 페이스북에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인구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집을 구한다거나, 그러니까 쉐어를 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중고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페이스북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자리 구한다고 해놓고 사기치는 사례도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애들이 이제 좀 절박하잖아요. 큰 돈을 가지고 와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워킹홀리데이 온 친구들이 두세 달 일 안 하고 버티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어떻게든 한두 달 안에 일을 구하지 않으면은 지낼 수가 없을 정도로 적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런 일자리 관련된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 관련이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식닷컴이라든가 검트리라든가 그런 데도 다들 막 이용을 하지만은 연락이 잘 안 오니까는 페이스북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낚이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한국 사람은 좀 페이스북 잘 안 하니까는 한국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낚이는 경우는 잘 못 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 친구들은 그 페이스북에서 구인구직 그거 관련돼 갖고 사기를 좀 많이 당해요. 근데 그 당하는 케이스가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하려면은 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는 우리한테 돈을 먼저 보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이랑 거의 똑같은 사례로 이렇게 낚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낚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입니다. 집. 이제 하우스, 집을 렌트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영어를 못하면은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인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끼리, 필리핀은 필리핀 사람들끼리 그렇게 영어를 못하면 하겠지만, 사실 그 렌트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쉐어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쉐어 같은 경우는 일단 집을 방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요. 자기는 지금 집에 없다. 근데 비밀번호 번호키로 되어 있으니까는 네가 나한테 보증금을 입금시켜주면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네, 이런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저도 어학원 다닐 때 어학원 애들 중에서 이렇게 해갖고 당한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 꼭 있습니다. 물론 이 사례도 한국 친구들보다는 좀 일본 친구나 필리핀 쪽 친구들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동남아 계열 쪽 이쪽 친구들이 이런 페이스북으로 집 구하는 거 보고서 사기당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뭘 해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건다, 100%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친구 추천을 한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친구 추천 뜨잖아요. 그 친구 추천이 사기꾼 목록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막 올라와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을 걸면은 당연히 답장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영어 공부한다고 그냥 몇 마디 주고받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뭔가 이제 통신사도 뭔가 가입하면은 개인정보 내역에 대해 핸드폰 번호를 기입을 하잖아요. 뭐가 됐던 간에. 그러면은 그거를 기입을 하는 순간부터 그 스팸 문자라든가 보이스피싱 전화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옵니다. 하루에 한두 통은 무조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핸드폰을 두 개를 씁니다. 번호를.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는 그런 거 만약에 가입할 때 전화번호 기입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다 그 핸드폰 번호로만 적어넣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는 지금 뭐 새벽같이 막 새벽에도 막 스팸 문자가 막 오고요. 뭐 이제 전화도 막 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못 모르고 받아갖고 영어 연습한다고 막 쌀라쌀라 막 해갖고 막 했는데 일단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는 그거는 이제 상대방 쪽에서 끊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핸드폰 하나를 그렇게 쓰고 다른 하나를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하고 연락하는 데만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뭔가 가입할 때 이거 핸드폰 기입하지 않는 이 핸드폰은요 아무것도 안 와요. 스팸에 관련된 문자도 안 오고요. 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도 안 오고요. 아무것도 안 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회원 가입할 때 뭐 기입해라 뭐 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거의 뭐 매일같이 하루에 한두 건씩 계속 뭔가 자꾸 옵니다. 전화가 됐든 문자가 됐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안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사실 영어를 잘해야지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는 건데 영어를 저 같은 입장에서는 못하니까는 보이스피싱을 안 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관련해서 문자가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는 보통 어떤 문자가 오냐면요. 전기요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은 너가 주차를 잘못해서 뭐 주차 요금에 대한 벌금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이트를 유도해갖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벌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낚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낚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를 못하니까는 아예 그런 문자 오는 거 다 쌩깝니다. 하든지 말든지 뭐 그게 진짜 벌금은요 우편으로 날라와요. 그러니까는 굳이 문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거는 받지도 않고요. 문자 자체는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주의를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중고 거래인데요. 중고 거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전자제품 갖고 사기를 좀 많이 칩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코드를 꽂으면은 뭔가 불은 들어오면서 작동은 되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작동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냉장고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일단 냉장고를 구매를 해서 코드를 꽂으면은 일단 뭐 불은 들어와요. 근데 뭐 냉동이나 냉장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둘 다 안 되고 그냥 불만 전원만 들어온다라든가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세탁기를 구매를 했는데 뭐 세탁기가 그 뭐 통이 깨져가지고 막 물이 새는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사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 뭐 이제 그 한국처럼 뭐 블로거들이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들이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새 제품 같은 거. 여기는 페이스북에서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기를 엄청 많이 당합니다. 물건을 구매를 해서 구매를 했는데 물건이 안 온다라든가 내가 주문한 거하고 다른 제품이 온다라든가 뭐 그런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사실 좋죠. 중고 거래는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배송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방금 또 생각났는데 스팸 문자 중에서 이런 게 와요.
너한테 보낸 뭐 물건이 잘못돼서 반송이 됐다. 뭐 그러니까는 이거에 관련돼서 반송비를 내라라든가 다시 상품을 받고 싶으면은 뭐 다시 뭐 돈을 추가로 뭐 내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한국 분들이 택배를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 쉐가 사는 친구들도 보면은 웬만한 물건은 다 그렇게 택배 그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택배로 보는데 자기는 택배를 시켰으니까 그게 당연히 그건 줄 알고 이제 거기에다가 돈을 또 입금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스팸 문자 같은 거 굉장히 많으니까는 뭔가 물건을 주문할 때 그런 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도 요새 핸드폰에 그 신용카드 저장해서 다니잖아요. 여기 호주도 이제 핸드폰에 그렇게 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 호주는 한국보다 그 핸드폰 털릴 일이 많아요. 저희 지금 쉐어 살고 있는 친구 한 명도 맨날 이제 핸드폰으로 그거를 결제를 하거든요. 카드 찍을 때, 카드 결제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카드를 꺼내서 하는데 요새 애들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찍으면서 이제 핸드폰이 해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금융 정보가 해킹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이 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쉐어생 한 명이 그렇게 해갖고 지금 돈이 털렸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카드 해지하고 다시 신청하고 하면은 그게 또 2주 정도 가요. 못해도 최소가 2주입니다. 그럼 2주 동안 이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는 이렇게 모바일에 뭔가 핸드폰 모바일에 뭔가 이렇게 그 신용카드를 저장하시기보다는 그냥 아날로그처럼 따로 카드 들고 다니시는 게 가장 해킹 안 당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냥 카드로 찍는 거는 해킹이 안 되거든요. 항상 핸드폰으로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찍는 애들이 항상 해킹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례도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당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기 현지 호주 사람들도 핸드폰으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다른 동남아 쪽에서 온 애들 보면은 실제 그냥 진짜 카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핸드폰으로 저장 안 하고 걔네들도 그 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많이 털리니까는 그런 소문이 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호주에 그리고 중고 할 때 중고로 만약에 이제 뭔가 구매를 하시거나 아까 제가 이제 중고 사기 이런 거 많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1순위가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고 거래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사는데 그 대상자가 인도 사람이라면요 그냥 믿고 거르셔도 됩니다.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인도 사람들이 판매하는 거는 무조건 하자가 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갖고 당했고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인도 사람한테 차 사가지고 당한 케이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한테 뭔가 구매를 한다라는 거는 일단 그냥 믿고 거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인도 사람들이 좀 많기는 한데 인도 사람들이 시비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쌩까시요. 뭔가 다 개념 없고 이런 짓 하면 인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뭐 중고 거래할 때는 어쨌든 인도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